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퀀타이제이션 앤 하드웨어 아키텍처 코디자인 폴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레이션 오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김영찬입니다. 이 논문은 티카스 1 올해 퍼블리시 되었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사이테이션은 6이었으며 본 논문은 이제 양자와 기법을 하나 제안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RTPQ라는 논문의 좀 제한점을 집으면서 그거를 좀 하드웨어 프렌들리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좀 제안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좀 코디자인한 논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좀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해줬다고 해서 좀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. 인트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프로포즈 메소드에서 소프트웨어 쪽 양자 기법이랑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 말씀드리고 실험 결과도 이제 두 부분 나눠서 양자랑 하드웨어 부분 말씀드리고 결론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 마치겠습니다.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연구 분야를 넘어서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메모리와 컴퓨테이션에서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산 가정비 경량화가 필요하다라고 모두들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,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패밀리들이 제한되고 있는데, 이런 얘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연산을 가속 혹은 경량화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그 양자 기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. 제한되어 왔습니다. 비트 프리시전이 나눠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. 보시면은, 이제 이게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나눠서 설명드리면, 이제 46은 이제 기존부터 OPTQ, GPTQ 이렇게 해서 좀 여러 논문들이 제한되었고, 88부터 해서 액티베이션을, 아웃라이어를 좀 잘 해결하기 위한 액티베이션 양자하는 기법들을 여러 개 좀 설명되면서, 이제 뭐 GPT-3 인트 이런 거나 스무스 폰트, 아웃라이어 스프레시 이런 논문들이 제한되었습니다. 이 두 논문은 이제 88은 아니고 이제 48까지도 양자화를 시도하고 아웃라이어 서프레션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인트 8까지 양자화한 논문인데 일단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놨고요. 그리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논문이 이제 RPTQ라는 논문입니다. 그래서 RPTQ라는 논문을 좀 따로 빼서 릴레이티브 워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논문이 RPTQ에 좀 문제를 조금 짚고, 그거를 좀 하드웨어 프렌들리하게 바꿔서 LLM에 가속을 하려고 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 RPTQ를 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RPTQ가 어떻게 양자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Q를 기법으로 사용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퀘이션 1 보시면은, 그렇게 그 액티베이션의 차이를 구해서 양자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구해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자화된 웨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가 이제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. 양자화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-민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액티베이션은 좀 그룹화해서 양자화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그 그래니티를 좀 잘게 쪼갠 거죠. 그래서 피규어 2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인풋 채널에 대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좀 나누고 그 각각의 클러스터 이제 리오드링 해갖고 그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뭐 스케일 팩터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액티베이션 양자화했고 이 논문이 이제 아카이브에 나온 논문인데 44비트까지 양자화가 가능함을 보인 논문입니다. 그래서 이 RPTQ의 스캠을 좀 설명드리면은 먼저 캘리브레이션 셋을 통해서 민맥스 액티베이션을 얻은 다음에 이제 K-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클러스팅을 하고요. 그리고 3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이 식에 의해서 양자를 한 다음에 양자화된 웨이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캘리브레이션해서 이 액티베이션 또한 양자화를 합니다. 이 스캔은 좀 이 논문에서도 비슷하게 가져가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근데 논문에서 짚는 이 RPTQ의 문제점이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링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렇게 크기가 다르잖아요. 즉 이렇게 논 유니폼하게 그룹핑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드웨어 워크로드에 굉장한 임밸런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로포즈 메소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어떤 식 RPTQ를 하드웨어로 임플리먼트 할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설명드린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니폼 그룹핑을 제안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넌 유니폼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RPTQ를 적용했을 때 오른쪽 피겨 3처럼 이제 이거는 그룹 사이즈고 그룹 인덱스인데 그 FC 레이어 2를 이제 20개로 클러스팅 한 겁니다.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0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룹별로 적어도 300개 이상의 그룹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덱스 1번을 보면은 이렇게 아웃라이어 클러스팅이 돼가지고 이거 뭐 보이지도 않나 뭐 해봤자 뭐 5개 이 정도에 되겠죠. 그러니까 그룹 안에 5개 이런 그룹 사이즈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인덱스는 이제 몇백 개가 된다는 겁니다. 이거를 이제 컴퓨팅 유닛을 어떻게 나눠서
좀 연산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RPTQ가 논 유니폼한 그룹핑이니까 이 두 개의 컴퓨터 유닛으로 연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별개의 좀 스케줄링이 필요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검은색 클러스터를 이제 1번에다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이 파란색, 노란색, 빨간색을 2번에 배치를 하는 이런 이제 스케줄링이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케줄링을 좀 아무리 잘 해도 이 양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고 매 분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하더라도 굉장히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 논문은 이렇게 논 유니폼하게 그룹핑을 하면 안 되고 유니폼하게 그룹핑을 해서 하드웨어 프렌들리하게 좀 양자를 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니폼 그룹핑 같은 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 논문에서 이제 수식을 좀 간단하게 적어왔습니다. 그래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이거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웨이트 액티베이션을 곱했을 때 양자화된 값을 좀 그 전개해 놓은 거고요. 보통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양자화된 웨이트 액티베이션의 이너 프로덕트를 그 가속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본논문에서는 이거를 또 한 번 더 그룹된 걸로 나눠서 그룹별로 근데 그룹은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. 그렇게 좀 연산을 가속하자라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유니폼하게 그룹핑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피겨 4처럼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OPTQ 모델을 이제 유니폼하게 그룹핑을 했을 때 적용된 결과입니다.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맥스 밸류고 여기 아래 보면 채널 인덱스 그래서 그룹핑 된 인덱스인데요. 여기 강조된 거 보시면은 150번째 그룹에 이 아웃라이어 이놈이 이제 55 정도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처 같이 그룹된 애들은 뭐 5도 안 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 얘네 그룹을 그냥 양자화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잘라서 양자화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1, 2, 3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양자화하게 될 텐데 얘랑 얘 둘의 차이가 너무 커버려서 양자화 에러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. 즉 이거를 좀 이 논문을 그냥 유니폼 그룹핑만 적용하게 되면은 아웃라이어를 처리하는 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채널 솔팅이랑 채널 셀렉션이라는 두 가지 기법을 제안해서 유니폼 그룹핑에 좀 발생하는 챌린지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채널 솔팅이랑 채널 셀렉션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는데요. 채널 솔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유니폼하게 나눈 그 채널을 먼저 이제 그 채널 내의 값들, 맥스랑 민 값을 더한 값을 가지고 채널들을 쭉 그냥 내림쳐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랬던 아까 분포가 이렇게 분포가 바뀌겠죠. 그래서 첫 번째 그룹 보면은 아웃라이어 아까 그 55 비슷했던 애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값에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두 번째 그룹도 이제 아웃라이어들이 다 앞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부터는 굉장히 좀 민맥스 값의 차이가 굉장히 작겠죠. 그래서 양자를 했을 때 양자 에러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체형 솔팅을 한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그룹 내에 아웃라이어가 또 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 여기 또 값이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데 얘네를 또 따로 처리하기 위해서 채널 셀렉션이라는 방법을 좀 제안했다고 합니다. 이 채널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그룹 내 안에 있는 애들에서도 이제 탑 K 알고리즘 적용해서 여기 이 그룹 내에서도 K개의 그 큰 채널을 정한다는 겁니다. 즉 여기 보시면 이제 그뭐 K가 2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두 놈이 선택이 될 거고 이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 앞에 두 놈이 선택될 겁니다. 이 두 놈을 이제 이 두 놈이 각각의 그룹별로 있기 때문에 레이어 내에는 이제 이 그룹의 개수 곱하기 K 개만큼의 채널 셀렉션 그 선택된 채널이 생길 거고 얘네들은 이제 그 두 배 비트를 할당해서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논문이 4비트 양자화를 제한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말고 나머지 채널들은 이제 4비트로 연산을 하고 선택된 애들은 8비트로 연산을 하겠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왜 그 하드웨어 프렌들리 하냐면은 그룹 내의 개수가 같다. 그리고 그룹 내에 있는 그 선택된 채널의 개수도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워크로드를 밸런스하게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구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하드웨어 아키텍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양자화 방법에 그 쭉 정리를 한 건데요. 먼저 그 레이어를 정하고 그 레이어를 이제 내 채널 내 맥스 값과 민 값을 더한 값으로 채널을 솔팅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솔팅한 다음에 그 채널별로 그룹핑을 유니폼하게 하고요.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밸런스한 하드웨어 워크도를 위해서 이렇게 유니폼하게 그룹핑을 하고, 그다음에 이 논문도 똑같이 웨이트의 경우는 GPTQ라는 논문 방식으로 사용해서 웨이트를 양자화하고, 그다음에 체내 셀렉션을 통해서
이제 그 그룹 내에 있는 몇 개, 그 탑 K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룹 내에 K개의 그 채널을 선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캘리브레이션, 여기서 하고 웨이트를 양자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해서 액티베이션도 양자를 해야 되는데, 이때 캘리브레이션 때는 이제 이 선택된 아웃라이어들을 이제 지운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 돌리고 액티베이션을 양자화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양자화 기법이고요. 그다음부터 이제 하드웨어 구조를 좀 설명드릴 건데, 먼저 이 논문은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제안한 논문입니다. 그래서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그 병렬의 노테이션을 좀 말씀드리면은 P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이 P 구조가 두 개인데, P는 각각 이제 한 번에 처리할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양을 이제 P 엔트리라고 정의를 하고, 이제 이게 MVM 아키텍처에서 P 어레이 구조인데, 이 가로 방향으로, 그러니까 그 로우 방향을 이제 각각 나눠서 그룹별로 병렬 처리하는 양과 이제 아웃풋 채널 방향으로 병렬 처리하는 양을 나눠서 이렇게 MVM 아키텍처를 제안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P 구조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라서 좀 참고하려고 일단 넣어드렸고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그 POC 같은 경우에는 채널 어텐션 헤드 수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텐션 헤드의 수보다 그 POC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유틸라이제이션이 남는 게 생기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어텐션 헤드 값에 딱 맞춰서 이제 64나 128로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P 엔트리, 즉, P 안에 한 번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게 이제 이 MVM 크기를 늘리는 것 대비 에이리어 측면에서 좀 이득이라는 실험적 결과를 좀, 뒤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테이블도 별로 없게 해서 일단 여기 넣어놨는데, 이, 그냥 이 말은 즉슨 이제 그 P의 에이리어를 높이는 게 전체 사이즈를 높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실험적으로 얻었다라고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, 각각의 PN이 이제 액티베이션을 공유하면서 연산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논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 플로우를 좀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채널 솔팅이나 셀렉션이 제외된 경우입니다. 그래서 그냥 P 구조와 이 MVA 아키텍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여기서 예시로 든 P의 개수는 총 4개입니다. 즉, 이제 P 그룹과 P OC의 곱해진 값이겠죠. 각각은 2로 돼 있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고, 여기 안에 있는 P 하나에는 이제 P 엔트리가 2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가 두 개씩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에 더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사이클 0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P 4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산을 하고 사이클이 쭉쭉 지나면서 파샤슨도 더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아웃풋 타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사이클 얼마나 걸리냐고 했을 때는 이제 그룹의 크기, 즉 이제 액티베이션의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2개만큼 있잖아요. 32개 나누기 이제 P 엔트리 한 번에 들어오는 양이죠. 그걸 나눴을 때 이제 16 사이클이 걸리는데 이렇게 16 사이클 걸릴 때 이제 아웃풋 타일이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총 64 사이클이 도니까 총 4개의 타일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아, 4개인데 이제 각각의 P가 또 4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식의 데이터 플로우를 좀 예시로 들 수 있고, 이 논문에서는 글로 좀 굉장히 잘 서술이 돼 있어서 나중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그리고 이제, 이 본 논문이 4비트 양자활의 논문이기 때문에 그 4비트 양자활 논문이고, 채널을 선택해서 8비트를 할당해서 연산한다라고 했었는데, 이 8비트를 연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파이비트 곱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 연산을 할 수 있는데, 이 앞쪽에 있는 경우에는 언사인드로 연산이 되어야 하고, 이 맨 앞에 있는 사인드 비트, 그 사인드로 처리가 되어야지 이제 이 8비트 끼리의 곱셈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, 이 4비트짜리 곱셈기를 두지 않고, 각각의 멀티플리케이션 유닛을 5비트 할당을 해서, 앞쪽은 사인드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, 뒤쪽은, 다시 말씀드립니다. 앞쪽은 언사인드로 연산을 할 수 있게, 이 5비트짜리 연산 곱셈기를 또, 5비트 곱셈기에서 이제 사인드랑 언사인드 4비트 곱셈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A와 B로 나눠서 또 설명드리는데, A와 B는, 나누는 기준은 이제 P 엔트리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. P 엔트리 값이 크면은, 이제 B 구조를 사용한다 하고요. B 엔트리 값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은 A 구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, 여기가 조금 그림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처음에 보면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하나하나 좀 천천히 설명드리면은 이 A 구조 같은 경우에는 PA를 설명드릴 거고 이 그림에서
P 엔트리가 1입니다. 즉, 한 번에 들어오는 값이 웨이트 액티베이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곱셈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로우만큼 곱해서 총 사이클이 걸리게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앞서 선택된 채널, 그 셀렉티드 채널이어서 이 추가적인 사이클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. 즉, 이제 기존에는 이제 45, 마이너스 20, 5, 7, 1, 마이너스 5, 2, 3 해가지고 8개의 값이 있는 건데 이 뒤쪽에 선택된 애들은 더 추가적인 사이클을 할당을 해서 좀 레이턴시가 더 늘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5비트짜리 연산기로 그리고 여기 시프터를 활용해서 그 효율적으로 연산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. 같은 예시지만 이제 PB 같은 경우에는 여기 A에 비해서 P 엔트리가 상대적으로 크잖아요. 이 P 엔트리가 8인 경우와 그 선택된 채널의 두 개인 때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P 엔트리가 8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모두 한 번에 다 가져올 겁니다. 한 번에 다 가져와서 한 사이클 내에 처리를 할 거고, 그리고 이거 선택된 채널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이제 여기 있는 K에게 따로 설정된 그 멀티플리케이션 시프트 유닛이라고 해서 얘네 둘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분리되잖아요. 일단 분리된 애들을 왼쪽에 넣고 나머지 이 연산을 이제 오른쪽에서 곱셈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 P 엔트리 값에 따라서 PA와 PE 구조가 값이 달라지고 그 뒤에 이제 이런 값들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그 에리어 에피션시나 이런 걸 가지는지 좀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. 먼저 양자 부분에서는 이제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PTQ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돌려야 되고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키와 PT, C4 이런 애들에 대해서 랜덤하게 256개씩 샘플을 가져와서 캘리브레이션 돌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채널을 솔팅할 때 그냥 맥스 값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의문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 매트릭스별로 성능 이런 테이블은 없지만 그냥 이제 글로 이렇게 합했을 때 그냥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여서 이렇게 피즈블 매트리스를 이 맥스 값과 민 값을 더한 값으로 채널을 솔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테이블 1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여러 태스크대에서 퍼플렉시티를 비교한 건데 타 논문 대비했을 때 이제 평균 값이 이제 다 웬만한 태스크에서 평균이 퍼플렉시가 다 낮아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은 제조사 테스트에 대한 성능 비교인데 여기서는 이제 4비트 4비트 가장 큰 모델이 이제 가장 큰 모델이죠. 실험 테이블에 있는 13빌리언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에서 대부분 제로샷 테스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은 좀 더 하드웨어 프렌들리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우수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더 다른 실험은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잖아요. 소프트웨어에서 유니폼 그룹핑과 솔팅, 셀렉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각각의 방법별로 이제 적용했을 때의 이 퍼플리스트를 나타낸 겁니다.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솔팅이 경우인데 나머지 경우는 다 퍼플리스트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OPT 13빌리언 모델에서 솔팅을 적용했을 때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래 테이블은 이제 그 K 값의 개수에 따라서 평균 퍼플렉시티를 비교한 건데, 뭐 당연하게 이제 K 값이 늘릴수록 많은 선택을 선택하게 되니까, 표현력이 좀 더 풍부해져도 더 좋은 성능 내겠죠? 그래서 여기 K가 8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또 여기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룹 사이즈별로 퍼플렉시티를 비교한 건데,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그룹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컸을 때, 그룹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,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클 때 작아지면서 퍼플렉시티가 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룹 사이즈가 작게 되면은 오히려 이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룹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이제 스케일 팩터나 이런 게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룹 사이즈를 64 이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 끝났고 하드웨어 쪽의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논문은 베릴로 RTL로 설계를 했고 TSMC 65 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시놉시스 디자인 컴파일러로 합성을 하고 파워 측정한 걸로 기재가 돼 있고요.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쪽이 PA에 대한 에리어라 에너지 이피션시고 오른쪽이 PB에 대한 그 에너지와 에리어 이피션시입니다.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PA의 경우인데 여기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여기 넣어놨는데 보시면 K가 많아질수록 조금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정 경우에서.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은, 이 K가 넓어질수록 에리어가 좀 커지는데,
이제 여기 이 P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K에 선택된 채널을 처리하는 로직이 따로 없다 보니까 에리어가 좀 더 커지고 애더트리도 좀 더 많아져서 이렇게 에리어 이프시가 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이 두 경우에 이 에너지 이피션시 또한 비슷한 추이로 예상이 됩니다. 이 두 경우에서 이제 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경우 모두 이제 P 엔트리가 8일 때랑 이제 그룹 사이즈가 128일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인다. 그리고 이제 뭐 8, 64일 때도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P 엔트리와 K의 조합이 64와 8일 때 가장 에리어와 에너지 에피션시가 가장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실험을 측정했다고 합니다. P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 케이스에서 나누지 않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만 제안을 해서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잘 실험을 해서 측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당시 지금 LLM의 소타 논문인 올리브와 좀 비교를 하는데요. 올리브와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이 올리브 PEA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A와 B와 그 병렬성을 맞춰서 이렇게 그 이피션시를 좀 측정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테이블 보기 전에 먼저 이 왼쪽에 올리브 P에 대한 걸 보시면은 이 P 엔트리가 32 값일 때 올리브 P의 성능이 가장 좋아서 이 오른쪽의 성능은 P 엔트리가 32일 때 이 값을 기재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A와 B를 비교했을 때 올리브 대비해서 그 에리어 이피션시나 에너지 이피션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퍼포먼스 로스인데 이 왼쪽 이 값들이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하락률입니다. 근데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4-4로 양자화했을 때 퍼포먼스 로스가 그게 크지 않음과 동시에 에리어 이피션시와 에너지 이피션시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올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성능 보이지만 퍼포먼스 로스가 좀 크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RPTQ를 소프트웨어 그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하드웨어 구조로 그 기존의 논문들이었던 RPTQ뿐만 아니라 뭐 8비트 키를 8비트 양자화를 하는 이제 스무트 퀀트나 아웃라이어 서프레션 같은 기법도 동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그 비교를 위해서 이 RPTQ 논문을 이제 MVM 아키텍처 맞게 좀 이 병렬 그 파라미터를 설정한 다음에 본 논문과 좀 이 병렬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성능을 비교했을 때에도 뭐 RPTQ 방식이 좀 더 높은 프리퀀시에서 동작할 수 있고 스루풋이 높긴 하지만 에리어나 에너지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논문은 이제 LLM 콘타이즌에서 4-4비트 양자화를 가능하게 하는 RPTQ의 하드웨어 워크로드 임밸런스를 좀 지적을 해서 이걸 좀 해결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첫 번째로 유니폼 그룹핑을 제안한 다음에 이 유니폼 그룹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널 솔팅과 채널 셀렉션을 제안합니다. 이는 즉 하드웨어 프렌들리 하면서 로우 비트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LLM PTQ 스캠을 제안했고요. 더 나아가서 이제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의 양자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NVM 아키텍처를 제안해서 기존 논문,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둘 다 소타였던 모델에서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